예, 수백 명 또는 수천 명의 미국인, 이 수백 명인지 수천 명인지 수만 명인지 지금 숫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. 근데 이들을 남겨두고 공식적으로 아프간을 철수했다. 이 사태를 놓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. 모든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을 것입니다. 전 세계가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 화가 나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. 이 사태를 놓고 Flag Officers for American라는 단체가 있는데요. 이 단체는 Flag Officer라는 이야기, 이제 해군에서 이야기하는 장군들, 이제 뭐 제독, 장군 이런 이제 고위직 관료, 고위직 군 인사들을 Flag Officers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모여 있는 일종의 단체입니다. 이 단체에서 공개 서한을 하나 내놓습니다. 그 공개 서한에 90명 가까운 이 미 군 장성 출신들이 서명을 했다. 예비역 장성들과 제독들이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그리고 마크 밀리 합참의장의 사임을 요구하는 공개 서한에 서명했다. 이제 이런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. 뭐 당연한 이야기겠죠. 그런데 이 서한 내용에 보면은 서한 내용이 참 그럴듯합니다. 그 내용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. 최고사령관, 결국은 이제 대통령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. 이 최고사령관인 대통령의 주요 군사 고문으로서 이 둘 다 군사 고문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? 대통령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자문 역할을 해줘야 되는 최고위직에 있는 공직자들인데 이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은 가장 강력한 용어로 위험한 철수작전에 반대할 것을 권고하는 위치에 있었다. 8월 31일이라는 날짜에 맞춰서 끼워 맞춰서 철수작전을 벌이기에는 너무나 위험도가 크다라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지금 다 알고 있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대통령은 강행했다.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반대해야 될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두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. 만약 그들이 성급한 철수를 막기 위해 그들의 권한 내에서 모든 것을 했고 대통령이 그들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다가오는 재앙적인 결과를 그리고 알았다면 퇴역한 장군 서명자들은 이 최고 군사 고문들이 양심과 대국민 담화의 문제로 사임했어야 했다고 믿는다라고 지적했다. 무슨 얘기냐면요. 장군들인데 대통령한테 제대로 된 조언을 해줘야 될, 직언을 해야 될 장군들인데 둘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죠. 어쨌든 이번 철수작전이 무리했다라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었다.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날짜에 끼워 맞춰서 해서는 안 됩니다. 라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통령을 말렸어야 했다. 근데 과연 그렇게 말렸느냐? 저희가 전에 보도해드린 바가 있는데 백악관 내의 분위기가 어느 누구도 바이든이 한 이야기에 대해서 거역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분위기였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것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. 왜 그런 자기 힘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늙어빠진 할아버지한테 왜 이렇게 겁을 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. 물론 그 할아버지 뒤에 있는 또 다른 배후 세력 때문에 겁을 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겁을 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제대로 된 조언이 나오지 않았다. 이게 백악관 안에 이 소식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언론에다가 흘려준 이야기입니다. 어찌됐든 간에 이 두 합참의장과 국방장관 이 두 명의 최고위 인사들은 대통령한테 제대로 된 자문을 해주지 않았다. 만류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다. 그리고 만류했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이든이 끝까지 고집을 부렸더라면 그러면 대통령 카카 나는 도대체가 이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고집을 부리는 대통령 카카를 계속해서 보좌할 자신이 없습니다. 저는 오늘부로 사표를 내겠습니다. 하고 사표를 그랬어야 올바른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. 그런데 이 둘은 그러지 않았다. 그러기는커녕 지금 이 합참의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본인이 아주 워크 장군이 되어서 내가 공산주의 책을 읽는 게 무슨 잘못이냐, 내가 공산주의자가 안 되면 되지, 뭐 이런 식의 헛소리를 지금 의회에서 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. 국민들은 단 한 사람을 잘못 뽑았을 뿐인데 그 한 사람 잘못 뽑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엉뚱하게 능력이 안 되는 잘못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 앉게 되었고 결국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위협받고 실제로 목숨을 잃고 상당히 어려운 위기에 처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.
퇴역 장성들은 이 서한에서 이런 말도 합니다. 수십 년간 아프간 사태로 인해서 수십 년간 그 반향이 일으킬 것이다.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이다. 이번 일로 끝나지 않는다. 시간이 좀 지난다고 사람들 사이에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. 이제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형편없는 나라, 믿을 수 없는 나라가 됐고 우리의 파트너들, 동맹국들은 미국의 신뢰를 다 저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. 이 서한에는 북한 이야기도 나옵니다. 게다가 지금 우리의 적들은 아프가니스탄에 드러나는 약점으로 인해서 대담하게 미국에 대항할 수 있게 됐다.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. 러시아, 파키스탄, 이란, 북한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. 이 서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. 전 세계의 테러리스트들은 힘을 얻었고 열려있는 멕시코와의 우리 국경을 통해 그리고 불충분한 조사를 받은 아프간 난민들 사이에서 자유롭게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있게 됐다. 지금 아프간 난민들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받아주어야 한다. 공감할 수 있는 말입니다. 문제는 그들의 신원조회가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. 연방정부에 있는 고위 관료들도 언론들에게 익명을 요청하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느냐? 신원조회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. 할 수가 없습니다. 지금 현재. 신원조회를 뭘 근거로 신원조회를 하느냐? 아프가니스탄에서 범죄 기록을 볼 수 있겠습니까? 지금 아프간 정부가 없는데? 아프가니스탄에서 정부 기록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? 탈레반이 아프간 정부를 장악을 한 상태에서 탈레반이 아프간 정부가 해왔던 기록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넘겨받아야 되는데 거기에는 교육받아야 되는 시간이 필요할 거고 어쩌고저쩌고 할 것이겠죠. 어쨌든 탈레반이 아프간 정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모든 정보를 다 섭렵할 수 있게끔 해주지 않고서는 아프간 정부가 가지고 있던 정보를 확인할 방법이 현재 없습니다. 아프간에서 탈출한 사람들 명단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제대로 된 인물인지 범죄자인지 아닌지를 가려낼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없습니다. 유일하게 지금 한 가지 걸러낼 수 있는 것이 미국 국방부에서 그리고 FBI라든가 CIA라든가 이런 정보부에서 통합해서 가지고 있는 테러리스트 와치리스트 하나밖에 없습니다. 그 테러리스트 와치리스트, 그러니까 이제 국가 안보를 위한 데이터베이스, 이것의 명단에 있는 사람을 걸러내는 것 외에는 지금 그 이상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. 그나마 그것으로라도 확인이 된다면 다행인데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처 확인을 다 하기도 전에 미국 내에 혹은 전 세계 어딘가에론가 자유롭게 풀려나 버리고 풀려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. 이것도 저희가 전에 이미 얘기해 드렸던 내용입니다. 북한도 당장 연변 핵시설 지금 재가동하지 않았습니까? 미국은 이제 완전히 웃기는 나라가 돼버린 것이죠. 이제 전 세계 국가들이 보았을 때. 그리고 그동안 미국이 적국이라고 이야기했던, 엄포를 놓았던 그 나라들. 미국을 향해서 언제든 핵무기를 발사하겠다라고 엄포를 놓고 있는 이 나라들. 이 나라들이 지금 미국을 아주 얕잡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만들어 놓았다.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은 단순하게 아프간 철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수십 년 동안 앞으로 계속해서 이 반향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다. 이것을 바로잡는 문제는 쉽지 않을 겁니다. 미국이 정말 강한 나라고 대단한 나라고라는 것을 다시 보여주지 않고서는 이거는 해결되기가 좀 어려울 것이다.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한 줄짜리 간단한 성명서를 돌렸는데 뭐라고 써 있었냐면요. Make America Greater Again.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라. 느낌표 땅. 한 줄짜리 성명을 돌렸습니다. 무슨 얘기입니까? 지금은 미국이 위대하지 않은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.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야 됩니다. 그런데 이것을 바이든이 할 수 있겠습니까? 다시 군 장성들이 공동으로 서명한 서한으로 돌아가겠습니다. 이 서한에는 오스틴과 밀리가 그들이 한 행동이든 하지 않은 행동이든 간에 그들이 책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책임져야 한다. 그러면서 사임을 촉구했습니다. 이 비극적이고 피할 수 있는 재앙에 대해서 모든 단계에서 이번 아프간 사태의 모든 단계에서 그 책임이 이 둘에게 있다.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.
갑갑하기 짝이 없는데 이 바이든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지만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. 민주당, 특히 이 급진 좌파들은 이상하게도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남 탓을 합니다. 남 탓.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. 내가 책임지고 이 문제 정면으로 승부하겠다. 내가 책임지고 옷을 벗겠다. 내가 책임지고 이 사태를 해결해내겠다. 이렇게 의지를 보이지도 않고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고 심지어는 미안하다는 얘기조차 하지 않고 있는 그런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. 8월 18일 날 바이든이 ABC 방송하고 인터뷰할 때도 보면은 남 탓하기 바쁩니다. 정보부에서는 당시에 그걸 몰랐다. 이렇게 빨리 아프간이 무너지고 탈레반이 점령하게 될 줄 우리는 몰랐다. 이런 식으로 그냥 막 트럼프가 탈레반하고 먼저 그런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. 트럼프 탓하는 완전히 남 탓만 하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. 한국도 그렇죠. 한국도 민주당이 꼭 남 탓 주로 하지 않습니까?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다 네 탓이다.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.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책임지는 놈은 한 놈도 없습니다. 어떻게 된 게. 요즘 국민의힘에서 어떤 여성 의원이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사표를 냈는데 국민의힘 의원이 사표를 내는데 왜 민주당에서 안 받아주겠다고 그럽니까? 하여간 하는 꼬락서니가 한국이나 미국이나 진짜 별 희한한 꼬락서니들을 제가 지금 다 보고 있는데 책임져야 될 일을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. 사표를 낸다라는 것이 과연 제대로 책임지는 것이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. 그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이 군 장성들이 써놓은 편지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? 사표를 쓰는 행동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선택이 옳지 않았다라는 걸 분명히 보여줘야 하는 것이 그것이 당신들의 의무다.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직무다.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.